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3D를 좀 나갈 건데요. 3D는 우선 두 가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플러스 방식이죠. 플러스 방식이라는 건 더한다는 방식. 더하기. 그래서 플러스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그러니까 모델링 설계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아니면 다른 형상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플러스, 즉 더하기 방식이라고. 더하기.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더하기 방식을 많이 선호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더하기 방식을 많이 쓸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쪽에 젖어 있는 분들은 반대로 빼기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빼기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범용 밀린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선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빼내는 방식이에요. 깎아내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빼기 방식이라. 빼기 마이너스 방식. 그래서 플러스 방식과 마이너스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우선 그 더하기 방식으로 우선 배울 거예요. 그럼 더하기 방식으로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잘 하셔야 되냐? 이 쪼개기, 즉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부분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를 설계를 할 건데,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요. 이거를 한 번에 그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나눠서 그릴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는 작업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델링 작업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하는 방식, 그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더하기에 이제 분할, 즉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우선 똑같아요. 방식은 스케치를 잡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제 XY 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사각형은 가로가 100, 세로는 60 정도에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로는 100, 세로는 60. 자, 스케치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연습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1차 스케치를 완료합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왼쪽 상단에 스케치와 스케치 종료가 있는데 스케치 종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치수선은 사라지고 외형선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남겨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치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입체 보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뷰 방향 트리메트리가 써 있는데, 트리메트리 아니면 홈키 눌러도 돼. 홈키. 그 키보드에 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키 위에 홈. 홈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그 Z축이 보일 수 있게끔, 내가 Z축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스케치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평면과 돌출과 구멍, 그 외에 3D 개념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돌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걸 눌러주시고 이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도형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요 위에 보면 연결된 곡선이 있죠. 이 연결된 곡선이 잡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단일 곡선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된 곡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싹 잡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아마 25mm 정도의 값으로 돌출이 될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우선 방향이 있어요. 얘는 방향. 현재 Z축 방향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밑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는 방식은 여기 보시게 되면 벡터 지정 밑에 보면 여기 방향 반전이 나왔을 때 방향 반전 누르면 이게 방향이 뒤집혀. 이렇게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돌출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다. 위아래로. 요거를 우선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한계라는 영역을 가시게 되면 한계. 자, 여러분들 방향 이거 접혀 있죠? 저희 방향 접혀 있는데 방향에 요 V 표시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벡터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체크 좀 하느냐고 요걸 벌려놨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오므려져 있죠. 접혀 있습니다. 접혀 있으면 요거를 펼쳐가지고 팩터 지정의 방향 전환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세요. 방향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가시게 되면은 시작 거리와 끝거리가 있는데 이제 끝거리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50mm만 올리고 싶다면 50 엔터. 얘가 이제 50mm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한번 넣어볼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넣으면 이게 방향이 바뀌나 한번 체크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0. 그럼 방향이 바뀌네요. 그죠? 마이너스 50을 넣어주면은 굳이 방향 반전이나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참고하시고, 다시 50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돌출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써먹는 명령어가 뭐냐면 대칭 구조를 또 많이 써먹어요.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값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값이라고 써있는 것을 누르면 대칭 값이라고 있어요. 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뻗어나가요. 얘는 토탈 50mm가 된 거죠. 50 마이너스 50.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50mm를 맞추려면 이제 25를 넣으면 돼요. 25를 넣어주게 되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25, 밑으로 마이너스 25 그렇게 해서 토탈 50mm만큼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많이 써요. 왜냐면 스케치를 갖고 가운데다 둘 때가 많거든요. 그 센터 부분, 중심 부분에다가.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는 명령어다. 다 됐으면 다시 대칭값을 값으로 바꾸세요. 값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5로 시작을 해서 밑에 20으로 끝났죠. 여기 마이너스 25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걸 50으로 바꿔주면 이제 원상복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바꿔주시고 0에 50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잘 쓰진 않는데 알아두면 효과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시작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10을 넣어봐요. 10에 50이 되겠죠. 시작은 거리는 10이고 끝거리는 50. 그러면 이렇게 붕 떠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모델링 작업할 때 필요합니다. 가끔.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시작할 때 간격을 띄워놓고 그 이후부터 쭉 가는 방식, 이것도 실제 모델링 작업할 때 활용을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 됐으면은 다시 0에 50을 바꿔주시고 0에 50 됐죠? 0, 5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불이라고 써있는 곳에 밑에 보시면 화살표,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 옵션이 더 많아지는데, 옵션 창이 그 중에 이제 미리 보기라고 있잖아요. 맨 밑에 거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이 미리 보기가 떠야지 좀 마음의 안정이 생기거든요. 내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게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건 꼭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9배를 좀 가져주세요. 9배 두 번째. 9배 없음을 시작 한계로부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먹어요. 측벽에. 각도는 한 10도 정도 주시고, 10도. 이렇게 그 모양이 점점점 작아지는 약간 이제 산 모양이죠. 산 모양으로 이제 9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10도 한번 넣어볼래? 거꾸로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0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점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점점점 커지는 방식, 점점점 작아지는 방식. 이런 9배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왜냐면 이제 이 유지 같은 경우에는 NS 유지라는 거는 주로 이제 금형 그런 모델링 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금형 그 제품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9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9배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요, 나중에 성형할 때, 플라스틱 성형할 때 그 성형 제품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성형 제품을 잘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의 9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는 다 됐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 어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위에 보시게 되면 불이라고 하죠. 불. 이 불의 없음. 요거를 꼭 체크하시고, 없음. 원래 처음에 무조건 없음이에요. 처음에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추가로 뜨질 않는데 무조건 없음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없음. 다 됐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죠. 1차 모델링을 완료한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 돌리니까 회전 목록이죠. 회전. 이제 회전을 잘 시키셔야 돼요. 스케치 작업할 때는 회전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3D 작업할 때는 이제 회전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구석구석 다 쳐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하시면 이제 이게 화면 이동이 되는 거고, 화면 회전. 그리고 뭔가 보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 뷰 방향 조절. 이거 눌러주시면은 뷰 방향이 잘 잡히죠. 그렇게 제어를 하시면 된다.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자, 이제 제가 돌출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걸 이제 활용해서 다른 것 좀 배워볼게요. 자, 마찬가지 새로 만들기 가시고, 모델, 날짜, 오늘 날짜가 되겠죠? 2022년 5월 16일. 네 번째 부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스케치 눌러주시고, XY 평면 잡아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그려주시고, 사각형은 100에 60 정도 된다고 했죠? 100에 60. 100에 60짜리 사각형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합니다. 다 됐으면 돌출.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하는데 주의할 점은 요 옵션 중에 단일 곡선과 연결된 곡선이 있는데 연결된 곡선을 잡아주셔야지 선택이 잘 된다.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50mm 만큼 값을 집어넣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홈키 눌러주시던가 아니면 입체 버튼, 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트리메트리가 써있는데 그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많이 써먹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설계 작업을 해서 가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부에서 그걸 이제 원청이라죠. 원청 하청이 있어요. 원청에서 설계된 걸 불러와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러온 이 모델링의 데이터 값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런 모델링을 넘겨줄 때는요, 일부러 이런 NX에서 이런 이 설계 순서가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아요. 일부러 파일을 변환시켜 가지고 여기에 모델 히스토리라는 내용이 없게끔 해서 넘겨줘요. 딸랑 덩어리만 넘겨주고, 딸랑 덩어리. 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명령어들, 그런 거 하나하나 안 보이게끔 넘겨줍니다. 원래 그게 설계자들끼리 그런 약간은 있어요. 그 보안 개념인데, 자기의 기술을 노출시키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재료 크기를 이 모델링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허덕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모델링을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파일, 홈, 곡선 해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해석 영역을 넘어가시면 해석 영역을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측정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단순거리 측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을 찍으세요. 이 면을 찍고 그 다음 밑에 마우스 휠을 눌러가지고 밑에를 들어서 밑에 면을 찍게 되면 거리가 이제 나와요. 50mm라고. 50mm 나온 거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ESC 누르던 거 다시 넘어가세요. 단순거리 누른 다음에 이번에 반대쪽 면 찍어가지고 또 반대쪽 거리 또 찍어보시고, 그러면 100mm 나오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를 우선 아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링이요,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 순서별로, 이렇게 작업 순서별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하나의 덩어리로 넘겨줘요. 그런 걸 대비해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모델링 만든 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이제 홈 다시 누르세요. 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면 더하기 방식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로는 가로가 50이 되겠네. 가로는 50, 세로는 6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또 추가로 모델링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방향, 그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 같은 경우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이게 방향이 막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트리메트릭 또는 홈키 누르면 되겠죠? 그럼 방향이 다시 잡혀요.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요 스케치라는 버튼 눌러가지고 요 윗면 있죠? 이 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케치 작업 평면이 잡힌 겁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스케치 영역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방향이 꺾였는데, 이 방향 꺾인 건 나중에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굳이 먹어 잡지 마시고 이 상태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다 됐으면 사각형 또 그려주시고, 아까 얘기했죠? 가로가 60이 됐고 세로가 50이 되겠네 얘는. 그래서 다시 치수 기입하시면 되겠고, 얘가 60. 자, 빨간색으로 변하면 치수 기입하지 마세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로가 50. 이렇게 해서 치수를 기입합니다. 됐죠? 되셨으면 마찬가지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또 돌출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 스케치를 잡아야겠죠? 잠깐 보세요. 스케치가 잘 안 잡힐 거예요. 이게. 이거 잠깐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스케치가 잘 안 잡히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돌출, 요거 창 보이시죠? 이 돌출 창에 돌출할 써있는 여기 초록색 부분, 거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고 잡아 끄세요. 그럼 얘가 뜯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원래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좀 화면이 작다 보니까 붙어 있는데 분리가 돼야 돼요. 자, 분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단면에 곡선 선택이 써 있는 거 있죠? 이때 왼쪽에 스케치 6번 있죠? 여러분들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스케치 걔를 클릭하시면 얘가 딱 잡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선을 잡을 때는요, 직접 클릭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케치를 잡아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스케치를 잡아서 하세요. 그래야 훨씬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선택하기가. 다 됐으면 얘도 50mm만큼 돌출하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불 보세요. 불을 보셔가지고 여기 보면 없음으로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모델링은 완성이 됐지만 얘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따로예요. 이 돌출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첫 번째 돌출 덩어리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돌출 덩어리 하나 해서 토탈 두 개의 모델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작업하시면 안 돼요. 나눠서 하면 불량 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돌출, 여기 밑에 돌출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 매개 변수 편집 가세요. 매개 변수 편집. 그럼 다시 이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불의 없음을 누르시게 되면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시고 바디는 밑에 게 되겠죠. 원래는 이거 처음에 돌출할 때는 이거 굳이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돌출시킨 다음에 다시 수정하다 보니까 이 공정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이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하나의 덩어리. 자, 이거 클릭해보면 다 잡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한 번에 잡힐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숨기게 되면, 아이고, 모델링을 숨기면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같이 안 사라지네. 잠깐만요. 결합까지 했는데 왜 안 사라져? 여기 보세요. 요거 V 표시 있잖아요. V 표시를 이용하면은 이게 개별로 사라지네요. 이렇게 개별로 사라지는데 이거 말고 돌출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 부모 숨기기가 있는데 숨기기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싹 사라져야 돼요. 이래야 결합이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 버튼 누르고 또는 숨기기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결합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얘를 숨겼을 때 여기 하나씩 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결합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모델링을 숨겨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결합을 잘 했는지 아니면 결합을 안 하고 그냥 부울로 없음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개별 모델링 한 건지 그거를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식 안 좋다고 했어요. 이 방식 안 좋은 거고 다시 결합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같이 숨겨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셨으면은 요 해석에 단순거리 버튼 눌러가지고 모델링 측정 좀 하세요. 모델링 측정해가지고 거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높이는 100mm 나오네요. 그죠? 100mm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50mm 나왔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60mm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줍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아까 표시 그거 설명해 드렸죠? 여기 돌출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와 그 다음에 표시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잠깐 보세요. 숨기기, 여기서 또 숨기기에요. 요거 아이콘 단축키 또 있는데 요 위에 보면 아이콘 명령어 있잖아요. 거기 네 번째 게 또 숨기기 버튼이에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 돌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표시 버튼 누르셔도 되겠고, 근데 여기 표시 버튼이 따로 없네. 여기 표시 버튼 누르세요. 밑에 거.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보였다 숨겼다 하시면 되겠고요. 돌출에 가서 표시 또 숨기기.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스케치 이거 또 살아있죠. 요게 또 살아있어요. 내가 모델링한 스케치 선들이, 이게 지금은 모델링이 두 번밖에 작업을 안 해서 이게 단순해서 보는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 복잡해지고 막 그러면 이게 되게 눈 아파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숨겨줘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스케치 돌출 위에 봐서 스케치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숨기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스케치 가셔가지고 얘를 숨겨주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출 8번, 마지막 돌출을 다시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라인이 사라지죠? 깔끔하게. 그러면 이게 선이, 그러니까 모델링이 하나인지 두 개로 쪼개졌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또 세팅해 주시고, 자, 그리고 모델링은 색상이 중요해. 색상. 이 모델링은 그래서 뭐 색상을 이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모델링마다 색상을 다르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해요. 색상을 좀 입혀야 되거든요. 색상 입히는 건 어떻게 입히냐면, 거기 뷰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뷰 해석 옆에 보면 뷰라고 써 있어요. 아까 우리 해석 단순거리 옆에 보면 뷰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찾아갔나요? 뷰? 거기에 오른쪽 끝에 객체 디스플레이 편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객체 디스플레이 편집. 그거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세요. 모델링 클릭.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레이어 색상 클릭하시고 색상 입혀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색상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입히겠습니다. 빨간색. 다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색상이 빨간색 바뀌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